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토치3D입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던 그 스크린 스페이스 레인 효과의 그 파트 2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이미지 베이스의 스크린 스페이스 레인이 아니라 아예 풀 프로시저였죠. 비가 내리는 효과는 전부 다 풀 프로시저 방식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가 튀기는 방식만 이제 이미지 베이스드에다가 이제 신뎁스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윗변을 검출을 해가지고 비가 튀기는 효과를 만드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제작하는 걸 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젤다풍 룩업으로 탈바꿈 시키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것은 요 젤다의 요런 느낌 있죠. 그 빗방울들의 느낌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안개 같은 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안개 같은 것들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요것들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까지는 젤다의 룩업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젤다에서 나오는 그런 비의 움직임 같은 것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작을 해볼 예정이에요. 자, 그 전에 먼저 제작을 하기 전에 어제 제가 강의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제로 젤다에서 비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킴을 해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킴을 해왔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달릴 때마다 빗줄기의 방향이 뭐 바뀌는 포인트도 있지만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런 겁니다. 링크가 걸어야 되는데 요 영상이 아니군요. 네, 오케이. 자, 링크를 옆으로 조이스틱을 정말 살짝만 기울여가지고 걷는 모션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빗줄기가 바로 휘었죠. 그런 어떤 감속, 가속 또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기울인다와 같은 개념이 없어요. 그냥 기울이는 순간 바로 꺾이고요. 그냥 멈추면 바로 멈추고, 그리고 꺾으면 바로 꺾이고, 또 움직이면 바로 꺾이고, 멈추면 바로 멈추고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꺾이고요. 멈추면 바로 서고요. 그 다음에 꺾으면 바로 꺾이고요. 그 다음에 또 멈추면 바로 서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걷다가 뛰다가, 네, 뛰어도 그렇고 걸어도 그렇고 그냥 빗줄기의 그런 꺾이는 방향 자체는 동일하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내려다 봤었을 때에는 어제 저희가 제작한 거랑 비슷하게 이제 가운데 쪽을 이제 그런 극점 마스킹 같은 처리를 젤다도 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 봤었을 때는 비가 거의 보이지 않게 돼요. 그 테두리 쪽에서도 가는 방향에서 좀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정도고, 그 외에는 비가 내리는 양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이제 정면으로 봤었을 때 이제 마스킹이 없어지면서 대부분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좀 덜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화질이 안 좋아서 좀 덜 보이는데 이게 스마트폰 전송으로 하니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군요. 화질이 안 좋아서 좀 덜 보이는군요. 어쨌든 지금 링크의 머리에서도 비가 튀기는 효과 같은 것들이 어렴풋이 보이고 있고요. 네, 좀 튀기는 게 보이고 있고, 여기도 언덕에서 이렇게 비가 조금씩 튀기는 것들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튀기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여기쯤에서도 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튀고 있는데요. 이게 그런데 그 카메라 각도를 올려서 내려다 보면은 비가 튀기는 효과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위쪽 변에서만 무조건 나오는 구조를 취하고, 이제 완전히 수직이 되었을 때에는 비가 튀기는 효과가 아예 없다가 이제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 보이긴 하는데 역시 땅바닥 쪽에서 튀는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변을 기준으로만 튀기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을 조금 바라봤더니 요 능선에서만 튀는 효과가 있고 그 안쪽 면적에서 튀는 효과는 없죠. 네, 기울였더니 사라지고 이제 수직에 가깝게 눕혔더니 없어지고 다시 수평으로 맞추니까 튀는 효과가 다시 생기고 또 기울였다 왔다 갔다 하니까 무조건 윗변에만 생기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젤다가 이런 식으로 비 오는 효과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거에 포커싱을 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던 거죠. 이렇게 윗변에서만 이렇게 나오고 이제 수평일 땐 안 나오고 그 안쪽의 면적에선 튀는 게 안 나오고 이제 변에서만 윗변에서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 프로시저 방식을 이제 떼버리고 이미지 베이스로 바꿔가지고 빗방울의 퀄리티를 좀 올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먼저 서스턴스 디자이너를 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소스를 제작을 할 겁니다. 빗방울의 리소스를 제작을 할 건데요. 자, 그거는 역시 게임을 보면서 보는 게 가장 좋죠. 자, 여기서도 이제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도록 가까운 데에 있는 빗줄기일수록 좀 길고 굵은 느낌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에 해당하는 이런 애들이 형태가 다 다르지만 이렇게 존재하지만 저 멀리에서도 굉장히 가랑비 같은 형태로도 옅은 느낌으로 이렇게 무성하게 내려가지고 공간감이 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한번 제작을 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연무제 효과까지도 제작을 해볼 것입니다. 이런 연무제.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하나 생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사이즈는 일단 1024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4로 뭐 더 줄여도 돼요. 512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퀄리티를 원한다면은 1024, 메모리를 조금이라도 아끼겠다면 512로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이름은 t_rain source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rain source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자, 그러면은 빗방울 파티클을 이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거는 이제 마스크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고, 뭐 컬러 값을 따로 보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3D 뷰에서 여느 때처럼 뭐 ACS로 굳이 바꾸진 않아도 되지만, 또 뭐 엔진에 따라서는 뭐 언리얼 엔진에서 할 거니까 뭐 관성적으로 ACS를 뭐 선택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용도를 따져서 그냥 sRGB 상태로 그냥 내비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빗줄기의 모양부터 제작을 좀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리니어 3번을 꺼내서 위아래가 이제 검은색인 이런 대칭형 그라디언트를 먼저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에 연결을 한 다음에 요 타일링 모드에서 앱솔루트로 바꿔서 HMV 타일링을 꺼서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빗줄기 모양을 좀 잡아줍니다. 뭐 두께감을 좀 잡아주는 건데요. 자, 첫 번째 거는 요거는 좀 많이 가느다란 비를 만드는 용도로 해보겠습니다. 윗맵 모드는 매뉴얼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블러 HQ 그레이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살짝만 뭉개줍니다. 그냥 옆에를 조금 뭉개는 정도, 내부 디테일은 조금 그래도 남아있는 정도로 잡아준 다음에, 그다음에 뒤에 애니소트로피 블러 그레이스케일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앵글을 이렇게 90도로 해가지고 퀄리티 최대로 하고 인텐시티로 좀 블러 강도를 주되 애니소트로피를 1로 주면은 위아래로만 이렇게 조금 더 블러가 돼서 부드럽게 날아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 24블러 정도로 주고요. 사이즈를 조금 짜부라뜨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는 조금만 블러를 주고 위아래로 조금 더 부드럽게 퍼뜨려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조절을 해서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워노드를 이용해서 한 2제곱 정도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그래도 이게 아무리 블러로 뭉개도 기존의 그라디언트가 선형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좀
뭉개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뭉개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빗줄기,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한 다른 빗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꺼내다가 이번에는 블러 HQ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뭉개가지고 좀 원형으로 파문처럼 퍼지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좀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으면은 아닌가? 여기에 조금만 더 주죠. 조금 얘는 이제 좀 많이 안 보이, 끝은 날카로운데 좀 코어만 살짝 보이고 좀 많이 안 보이는 빗방울에 얘는 코어도 조금 더 보이면서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빗방울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게요. 자, 이 뒤에 픽셀 프로세서를 꺼내줍니다. 픽셀 프로세서를 꺼내서 첫 번째 넣고 두 번째를 넣어서 요 이미지를 두 개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스페시픽 파라미터에서 컬러 모드는 그레이스케일, 회색으로 뺄 거니까 그레이스케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아웃풋 포맷은 앱솔루트를 누른 다음에 16비트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컨트롤 E 버튼을 눌러서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자,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저 텍스처들을 가져오는 과정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get flow to 해서 get flow to에서 달러 포지션 UV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샘플 그레이를 두 개를 꺼내고 이제 위에는 인풋 0번, 아래는 인풋 1번으로 해서 이제 두 개를 샘플링 하고요. 그리고 필터링 모드는 바이리니어로 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필터링이 각 픽셀 간이 부드럽게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처 두 장을 샘플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랜덤하게 배치를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 건데요. 자, 랜덤하게 배치하는 과정은 어제 B를 만들 때의 과정과 아주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스위즐 플롯 1을 꺼내서 X를 먼저 보고요. 여기에다가 멀티플리케이션 곱하기죠. 곱하기 한 15나 20 정도를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프랙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X축에 대한 그런 빗방울의 개수 좌표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위즈 플롯 1을 하나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세로축 Y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벡터 플롯 2를 이용해서 X랑 Y를 연결해서 플롯 2 데이터로 벡터 2 타입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15개로 쪼개져 있고 가로축은 세로축은 그대로인 좌표기가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인풋 1번에 연결하고 다시 세대지 아웃풋 노드를 하면은 이렇게 빗줄기 모양이 이제 반복이 되어서 보이는 거죠. 한 25개 더 많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빗줄기의 근데 두께가 이제 입력받는 이미지 자체가 좀 납작하다 보니까 요것도 좀 너무 납작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요 이미지를 좀 가로폭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요 뒤에 프랙처가 되어 있는 요 쪽에서 곱하기를 통해서 타일링 비율을 줄이면 크기가 커지겠지? 라고 생각해서 0.5를 곱하고 넣는 순간 옆으로 잘려나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타일링을 하기 위한 원점 자체는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스케일링이 늘어났다가 커졌다 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잘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운데를 원점 좌표 삼아가지고 이제 이미지의 가로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가로폭을 늘리기 위한 사이즈가 된다면은, 자, 그 밑에다가 0.5 정도를 먼저 곱하고요. 얘는 이제 타일링 카운트인 거고요. 그 타일링 카운트에 0.5를 곱하고 0.5를 뺀 값을 가지고 다시 뺄셈을 수행해 줍니다. 요 텍스처와 타일링 카운트의 타일링 카운트를 이제 그 중심에서 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해준 다음에 연결을 해서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가로폭을 조절하기 위한 위치라 그랬죠. 이제 요게 가로폭 비율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녀석을 조정을 하면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파티클의
가로 사이즈가 이렇게 제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제어가 되었고요. 자, 아까보다는 이제 빗줄기가 조금 더 보이는 상태가 되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여기에서 이제 빗줄기의 위치의 랜덤을 좀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요 스위치 플로어 원쪽 뒤에 고판 쪽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플로어 반내림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인을 걸고, 그다음에 요 뒤에다가 프렉을 걸어서 어제 했던 그런 슈도 랜덤 만들기 과정을 한번 거치면은 요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랜덤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요 반내림 값에다가 임의의 랜덤 시드 값을 곱해서 랜덤의 위치를 바꿔주면 보다 나은 그런 랜덤이 나오겠죠. 보다 나은 랜덤의 분포를 보기 위해서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타일링 모드를 킨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랜덤을 좀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했었을 때 적절히 이쁘게 나오는 쪽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 다 복불복이니까 잘 고르시면 돼요. 저는 요 정도로 할게요. 자, 요렇게 이제 완료가 되었으면은, 자, 이제 요 빗방울에 그 가로폭도 랜덤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프랙처 값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덧셈만 좀 해주는 거죠. 덧셈. 왜 덧셈이냐? 요 프랙에는 요 0값도 들어가기 때문에 0 곱하기 0.28이면 0이 되니까 이제 요 녀석의 타일링이 그냥 아예 무너져 버리는 요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거 보완하기 위해서 그냥 덧셈을 통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0이라는 값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각각의 타일링이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값을 또 여기다가도 넣어줘야죠. 이렇게. 그래야 가운데로 이렇게 약간 굵은 빗방울과 얇은 빗방울이 이제 같은 패턴 안에서도 다양한 사이즈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빗방울들의 그 위치가 어긋나게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Y축에다가 요 랜덤 값을 쓰는데, 이번엔 랜덤을 하나 더 만들죠. 얘는 이제 사이즈를 랜덤하기, 가로폭 사이즈를 랜덤하기 위해 만든 거라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세로로 내리는 방향에 대한 랜덤을 만들어주는 용도로 좀 위치를 바꿔주죠. 요 정도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덧셈을 해서 세로폭의 그런 그라디언트의 위치를 바꿔주고, 역시 프랙 노드를 이용해서 이제 0과 1로 되돌리는, 그러니까 소수부만 남기고 이제 1과 0을 초과하는 것들을 다시 소수부가 반복이 되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넣어주면은 이제 모든 빗방울들이 이렇게 어긋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세로축에다가도 그런 사이즈의 랜덤한 값이 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녀석에다가도 곱셈을 이용을 해서 일단 먼저 저 빗방울들의 사이즈를 좀 너무 기니까 좀 잡아줍시다. 한 이 정도 하는데 1, 네, 이 정도로 좀 잡아봤습니다. 오케이. 여기다 잡아야죠. 여기 곱셈의 위치가 좀 잘못됐네요. 이 정도. 잠시만요. 여기다가 곱하면 안 되는데. 앞에다가 일단 곱셈을 하고, 그다음에 프랙처에 넣어서 출력을 하면은 됐다. 여기서 근데 이렇게 해도 왠지 잘려나간 느낌이 있긴 있지만 3 정도로 한번 작업을 해봐야 되겠군요. 일단은 그러고 보니 이제 프랙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패턴이 기계적으로 반복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다가 타일링을 거는 순간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대신에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빗줄기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에 좀
우선을 할 생각이다 보니까 자, 곱하는 위치를 이 프랙처 뒤쪽에다가 곱하기를 좀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뭐 8 정도 곱하기를 하면은 8번의 타일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8번의 타일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잘리는데, 이 잘리는 이유가 이 프랙처가 이제 0과 1 사이의 소수부에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경계 부분에서 잘려나가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 의도 자체는 개수를 늘리려는 목적은 아니다 보니까 자, 여기서 8개로 한 다음에 뒤에다가 세츄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하면은 0부터 1까지는 존재하고 기존의 뒤쪽에서는 이제 여기부터 이 아래쪽으로 다 2, 3, 4, 5, 6, 7, 8까지 가는 그런 큰 값이 있었지만 세츄레이트를 통해서 0과 1은 남기고 그 뒤에 있는 모든 흰색은 다 1로 막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위아래 사이즈만 쪼그라드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빗방울의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자, 이제 여기도 랜덤한 값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 위치를 바꾸기 위한, 근데 위아래 사이즈의 랜덤을 바꾸기 위한 용도도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또 한 번 더 복사를 해다가 아래로 내려서 또 랜덤을 바꿀 겁니다. 또 랜덤을 이렇게 바꿔서 랜덤한 값으로 이제 좀 곱하기를 해서 사이즈를 좀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뒤에다가는 이제 또 0 곱하기가 돼가지고 이 빗줄기의 스케일이 짜부라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뒤에다가도 또 이번엔 한 뭐 0.5 정도를 더해서 0.2, 이제 0에 해당하는 부분이 0.5부터 시작하도록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7 곱하기 0.5가 되면은, 그러니까 검은색 부분이 0.5죠. 그러면 이제 뭐 3.5쯤으로 이제 크기가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0.5를 더했을 때 가장 밝은 부분이었던 뭐 7 곱하기 1.5가 되면 당연히 조금 더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덧셈을 수행을 하고요. 곱하기를 해도 덧셈을 해도 되고, 뭐, 아니, 덧셈은 너무 클 수도 있겠군요. 멀티플라이 곱하기를 이용을 해서 최소 값이 3.5에서 한 8 몇 정도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랜덤하게 빗줄기의 사이즈가 만들어지겠죠. 이 랜덤의 강도를 조절하려면 이 덧셈 있는 0.5를 이렇게 조정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기서 한 0.6쯤으로 해볼까요? 0.6쯤으로 해보고, 오케이, 빗방울의 사이즈도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랜덤의 비율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너무 이렇게 굵게 나오게 하지 말고 좀 아주 얇은 것과 그래도 적당한 두께를 갖는 요런 게 적절히 섞일 수 있도록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은 요 0에다가도 같은 걸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좀 더 끄트머리가 날카롭고 이제 좀 더 덜 부드러운 빗방울이라면 여기는 많이 부드러운 빗방울 형태 쪽이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보니까 티가 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이 녀석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얘를 좀 더 많이 날카롭게 바꿔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썼을 때 날카로운 친구고요. 부드러운 친구. 네, 이렇게 블렌딩이 됐네요. 네, 이 형태만 다르고 굵기나 약간 그런 길이 패턴이 전부 다 같으니까 이건 요것대로 조금 아쉬워서 이 구성을 한 번 더 복사를 한 다음에 그대로 좀 붙여넣기를 진행을 할게요. 치우고 올려서,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패턴을 바꿨고요. 여기서 이제 랜덤 값을 좀 바꿔주는 거죠. 또 이렇게 랜덤 값을 바꿔서 이렇게 랜덤을 좀 바꿔주고, 여기도 랜덤을, 아이고, 이 랜덤을 바꾸면 위치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문제가 있어서 위치는 고스란히 유지하는데 빗줄기 베리에이션을 좀 넣으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도 오케이, 랜덤하게 좀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자, 위치는 둘 다 같은데
이제 형태 길이 비율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두 개의 빗줄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랜덤을 뽑아내서 자, 한 번에 더 랜덤이 있어요. 이제 요 녀석을 이제 또 한 번 바꿔서 이제 서로 블렌딩을 하기 위한 마스크를 만들어 준 다음에 요 두 개를 블렌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뒤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단노드 하나 연결을 해서 이제 여기 이름에다가 블렌드 랜덤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요거를 요 앞으로 단노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블렌드 랜덤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리니어 인터폴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X에다가 넣고 A랑 B에 넣어서 이 두 개 패턴이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녀석과 부드러운 녀석이 이렇게 적당히 두두두둑 섞여 있는 이런 형태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약간의 랜덤이 조금 어색하면은 랜덤 시드 중간에 있는 시드를 조금 더 바꿔서 뭐 적당한 느낌으로 들도록 만들어 주셔도 괜찮은데 위치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냥 위치를 바꾸죠. 위치를 바꾸는 것도 이쁜 것 같습니다. 이제 위치의 랜덤 시드도 바꾸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애, 두꺼운 애, 날카로운 애, 뭐 이렇게 명료한 애, 많이 흐리멍텅한 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 쌀아기가 지금 이 빗줄 쌀아기가 좀 적은 느낌이 있어서 해서 자, 요 빗줄 쌀아기는 공통으로 가져가시죠. 요 25로 되어 있는 건 공통으로 가서 요 녀석의 이름은 이제 뭐 레인 카운트라고 하고 요 녀석의 숫자를 올려서 한 60개쯤으로 올려볼게요. 그래서 더 많은 빗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봤는데 더 많아도 될 것 같아요. 한 70개쯤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세로 비율도 타일링을 조금 더 줘서 줄여보고 얘는 이제 원격용이 될 거니까 좀 많이 하고 줄이고 하는 과정을 거쳐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위쪽 친구도 그 타일링 세로 길이를 좀 늘려서 이렇게 좀 많이 쪼그라뜨려 보고 그 다음에 두께도 좀 비율을 조정을 해 봐야 되겠네요. 요것도 조금 더 줄여서 이제 두께가 있는 두께감을 조금은 더 줘도 될 것 같고요. 요 위에 있는 것도 두께감을 조금만 더 줘도 되겠네요. 이렇게 더 보이도록 만들어 둔 다음에 개수 70개 보다 한 80개로 조금만 더 늘리죠. 80개로 조금만 더 늘려보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약간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제 거는 랜덤 패턴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패턴을 없애기 위해서 요 녀석이 이제 위치를 어긋나게 하는 게 요 녀석이죠. 그 Y축에다가 덧셈을 하는 쪽 그리고 프랙처를 거는 요 세로폭으로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요쪽 랜덤 시드 이거를 좀 바꿔서 좀 거시적으로 그런 랜덤이 덜 드러나는 형태가 되도록 좀 이렇게 바꿔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Y축에 들어가 덧셈을 하는 요쪽에서 프랙처에서 시각화를 하고 여기도 한번 패턴을 좀 더 바꿔서 오케이. 요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뒤에서 다시 세데즈 아웃풋 노드로 시각화를 하면은 좀 전반적인 랜덤 패턴을 좀 더 많이 없앨 수 있겠죠. 오케이. 요 정도로 한번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워낙 노드의 구성이 조금씩 방대해지고 똑같은 그런 그룹을 복사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좀 어지러워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요 강의 같은 경우는 강의를 마치고 나서 뭐 이제 스타일라이저 하우스 쪽에 예제 그 텍스처 파일 예제도 올리긴 올릴 거지만 그에 맞춰서 요 그 빗줄기 소스 생성하는 이 노드도
같이 제가 드라이브에다가 올려둘 테니까 이 구성을 한번 참고를 해보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구성은 이대로 계속 재활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거예요. 뭐냐면은 랜덤을 한 번 더 만들 건데, 왜 한 번 더 만드느냐? 이번에는 이 그 빗줄기의 농담을 제어할 거예요. 즉, 그 밝기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랜덤에서도 다시 이 랜덤을 바꿔서 오케이, 뭐 이렇게 보이면 괜찮은 랜덤인 것 같네요. 여기에 이제 닷 노드를 꺼내서 연결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밸류 랜덤이라고 해볼게요. 밸류 랜덤, 명도 랜덤. 그리고 요 뒤에다가 이제 닷 노드를 또 꺼내서 이게 밸류 랜덤을 꺼낸 다음에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어둡게 하는데, 그대로 어둡게 썼을 땐 문제점이 뭐냐, 그냥 아예 없어지는 애들이 있는데, 왜냐 밸류 랜덤 쪽에는 아예 검은색이 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검은색을 막아주는 차원에서 여기다가 맥시멈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 소수자를 넣어주는데 0.1 정도만 넣어주고 세대자 아웃풋 노드를 할 거예요. 그럼 조금 검은색 부분이 밝아지죠. 자, 요 맥시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인자값을 비교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두 개의 인자값을 비교했었을 때 작은 쪽을 버리고 큰 쪽을 남기는 구조를 취해요. 그래서 요 인자에 0.1이 들어오니까 0.1보다 어두운 검은색들이 다, 또는 0.1보다 어두운 뭐 0.09 같은 애들이 버려지고 그 자리에 0.1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곱하기를 해주면은 이 검은색 부분에서의 그게 완전히 날아가지는 않게 되는데, 근데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어서, 근데 아무튼 자, 1값으로 두고서 한번 볼게요. 아이고, 그죠? 여기로 비교해보자. 여기 이제 검은색으로 완전히 날아갔죠. 근데 요 인자값을 올릴 때마다 살짝 어둡게라도 보이는 상태가 됐죠. 한 0.3으로 할게요. 0.1은 너무 어둡게 날아가는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매우 반짝이는 빗줄기, 조그만 반짝이, 매우 반짝이는 긴 빗줄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렷하지만 흐리멍텅한 빗줄기도 있고, 그리고 또렷하지만 흐리멍텅한 빗줄기, 그리고 이제 흐리멍텅하면서도 역시 부드러운 빗줄기, 이런 것들이 랜덤하게 이렇게 섞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그 밀도가 높은 빗줄기를 만들었는데 너무 안 보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한 1.2 정도, 약간만 더 밝아지게 곱셈을 통해서 1.5 정도의 곱하기를 통해서 제일 밝은 하이라이트 포인트들을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좀 살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려보았고요. 자, 이제 이 상태로 레인 소스로 바깥으로 나와줍니다. 자, 뭐 바탕화면 일단 저장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할 거냐면은 요거가 이제 그 근거리용이 초원거리용이야. 제일 뒤에 깔리는 많은 빗줄기는 저걸 이제 쓸 거고요. 이제 요게 중경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빗줄기의 모양을 좀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포지션을 그냥 이대로 내려가지고 아래쪽이 되게 날카로운 요런 형태의 빗줄기를 좀 제작을 해볼게요. 요런 형태의 빗줄기를 이렇게 살짝만 뭉개지도록 만든 다음에 파워는 따로 안 걸고 이번엔 그냥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요런 형태의 빗줄기가 생기는 거죠. 좀 밑에가 뭉툭하고 진한 듯한 이런 빗줄기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좀 모양을 바꿔서 이번에는 파워를 좀 빼고,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파워를 내가지고 가운데가 최대한 반짝반짝하고 뾰족한 느낌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블러를 정말 미세하게 주면서도 비교적 더 가느다랗게 일부러 좀 만들어 본 다음에 이제 애니소트로피 블러도 정말 미세하게만 주는 느낌으로 가운데가 조금 뭉개질 수 있도록 해서
처음부터 급격한 느낌으로 확 빠지는데 대단히 날카로운, 요거보다 훨씬 더 날카롭죠. 이런 느낌으로 좀 제작을 하는데 파워를 더 줘보죠. 한 6? 네, 더 뾰족한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요번에는 이제 요 맥스 값도 0.5로 올려서 전반적으로 조금만 더 밝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경용이니까 좀 더 크기가 큼지막하게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뭐 한 40 절반쯤으로 좀 줄여보죠. 절반쯤으로 조금 줄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랜덤 값들을 옮겨서 이전하고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죠. 그 이전 패턴하고 랜덤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그 세로폭의 그 사이즈, 그 길이도, 빗방울의 길이도 비교적 길게, 이렇게 비교적 긴 느낌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좀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교적 긴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바꿔주고, 그 다음에 랜덤을 좀 더 이렇게 줘보죠. 랜덤을 좀 더 주고 길이를 비교적 길게도 만들어보고, 여기도 랜덤은 더 들어가는데 길이는 비교적 긴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도 랜덤을 좀 바꾸고, 역시 랜덤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위치 랜덤도 역시 바꿔주고요. 네, 모든 랜덤 수치를 좀 더 다시 조정을 해서 좀 더 다양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만 바꿔도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중경용 B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경용 하나, 원경용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다른 밀도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근경용이 너무 그거 한 느낌도 있네요. 좀 조금 더 밝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됐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근경용이랑 이제 그 원경용, 중경용이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근경용은 요거보다도 조금 더 큰 느낌으로 좀 더 빨리 떨어지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절반인 20 정도로 개수를 좀 더 낮춰보고요. 그 다음에 얘도 패턴을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아예 하나가 좀 굉장히 두텁고 진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아예 이렇게 좀 바꿔버리죠. 이 상태로 블러를 넣고 애니소트로피 블러를 조금 더 주는 느낌으로 해서 굉장히 두텁고 진한 느낌을 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아예 이렇게 회전을 해버리죠. 좁히고 좁히고 좁혀서, 네, 이렇게 약간 라이트 세이버 같은 느낌처럼 들도록 이렇게 근경용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근경용은 좀 더 빗줄기가 길면서 확확 지나가는 느낌은 주긴 할 건데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독특하게 만들 건데 오히려 타일링을 굉장히 많이 줄 겁니다. 12, 좀 짜리몽땅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 거예요. 20, 그다음에 얘도 세로 타일링을 20 정도로 해서 짜리몽땅하게 만들 거고요. 오케이, 이 정도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 10개? 10개쯤으로 해볼게요. 15개? 오케이, 15개인데 시작 랜덤 포인트가 좀 그러니까 이 세로축 랜덤 포인트 여기 위치 값을 좀 변경을 해서 랜덤이 이제 요게 이거고 요게 요거니까 여기서 세로축 포지션
저기가 0에 고정이 되는 셈이라서 그렇구나. 됐다. 이 정도로 바꾸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다. 네, 이 정도 느낌의 빗줄기로 이제 그 초근경용, 초근경, 중경, 원경식으로 이제 비를 레이어처럼 쌓아 나가서 만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 가로폭도 조금 더 이렇게 늘려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늘리고 가로 비율 좀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가로 비율도 가로 비율 늘려서 이렇게 매우 두꺼운 빗줄기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되게 얇은 빗줄기가 확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도 하고 해서 이런 느낌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이렇게 근경, 중경, 원경용 텍스처 리소스가 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RGBA 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할 건데, 중요도라기보다는 크기에 따라서 할 건데, 얘는 크니까 정밀도가 조금 덜 보장돼도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에 넣을 거고요. 얘는 제일 가느다라 해가지고 알 같은 데다가 넣으면 좀 깨질 수도 있으니까 G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간 정도의 두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빨간색에다 넣어도 조금은 깨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디테일은 확보가 되겠죠. 가장 가느다랗고 잔 디테일이 많아서 디테일이 절대 뭉개지면 안 되는 이 원경용을 초록색에다가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 컬러에서 알파 채널 흰색으로 막아서 알파 채널 우리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빗줄기 리소스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빗줄기 리소스를 만들어 냈다면은 우리가 연무제도 만들어야 되니까 내친 김에 그 연무제도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펄린 노이즈를 먼저 꺼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스케일을 좀 이렇게 크게 키워준 다음에 요 위에서 하이트를 납작하게 해가지고 짜부러뜨린 다음에 아웃풋 사이즈에서, 그다음에 뒤에서 다시 블렌드 노드에서 오퍼시티를 0으로 두고 하이트를 올려서 잡아 늘려줍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세로형의 그런 펄린 노이즈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뭐 디렉셔널 워프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크리스탈 노이즈 2번 같은 걸 이용해서 약간 세로 방향으로 한 80쯤 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왜곡을 좀 줄 건데요. 이 크리스탈 노이즈 2번 자체의 변들이 매우 날카로워서 각진 느낌으로 딱딱 끊어지니까 이걸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 블러 HQ를 이용을 해가지고 슬쩍 뭉개줍니다. 그러면 약간 그런 위에서 아래로 뭔가 내리새는 듯한 느낌의 그런 연무제 같은 무언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타일링 카운트는 조금만 더 줘서 한 6 정도로 줬습니다. 이렇게 주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그런 연무제 같은 느낌을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자, 요거를 알파 채널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알파 채널에다가 넣어서 만들었고요. 요거를 이제 베이스 컬러 쪽에다가 넣는데 16비트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블렌드 노드에 포어그라운드에 넣어서 8비트로 깎고, 그 다음에 아웃풋 노드에 넣어서 8비트로 최종 출력을 해줍니다. 아이덴티파이어는 알파는 아니고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가죠. M이라는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익스포트 아웃풋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저장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언리얼 엔진으로 넘어올게요. 자, 언리얼 엔진으로 넘어와서 어제 작업하던 폴더 레인 FX 폴더 쪽에다가 그 연무제 연무제랑 그리고 빗줄기가 들어있는 그 마스크 맵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요 녀석의 이제 sRGB를 꺼줍니다. 얘는 이제 컬러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처리를 위한 데이터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컬러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꺼버릴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거리에 따라 가지고 사용이 되는 그런 어떤 오브젝트 매핑이 돼서 사용되는 텍스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민맵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도 싶으면서도 타일링을 하긴 해야 되니까 민맵이 있을 것 같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장하시죠, 이대로. 네.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은 어제 작업하던 요 레인 FX 머티리얼을 열어서 다시 들어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레인 프로시저 버전이고 요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이제 그거죠. 스크린 스페이스 드롭플렛 시저 물이 튀기는 효과. 예. 자, 오늘 우리가 대체할 파트는 요쪽이에요. 요쪽을 대체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뒤로 빼줍시다. 약간 조금 뒤로 빼주고요. 여기 있는 일부는 끌어다가 쓰긴 할 거지만 당장은 좀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로 방금 임포트한 텍스처를 끌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게 텍스처 샘플을 우리가 단 한 장만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샘플러를 여러 번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오브젝트를 이 폴더 버튼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텍스처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텍스처가 딸려 들어온 텍스처 오브젝트가 생성돼요. 얘는 이제 실제 텍스처로서 쓰기 위한 샘플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냥 데이터를 끌고만 오는 형태의 노드인 거고요. 요거를 이제 텍스처 샘플에 요 텍스에다가 넣으면은 이제 요걸 통해서 샘플링을 취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총 3개를 꺼내줄 겁니다. 3개의 샘플러를 꺼낼 거고요. 자, 다 같은 텍스처가 들어갔죠. 자, 얘는 이제 근경, 중경, 원경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거 샘플러 소스 쉐어드 랩으로, 두 번째도 쉐어드 랩, 그 다음 세 번째도 쉐어드 랩으로 갑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요거 다 타일링을 조정을 해서 그런 비가 내리는 비율을 좀 잡을 건데 각 이 3개 모두 다 타일링이 될 텍스처라면은 어떤 그런 샘플러 소스의 속성을 공유를 해도 괜찮잖아요. 요 샘플러 소스의 요 쉐어드를 공유를 하게 되면은 요 통계상에서 텍스처 샘플러라고 하는 요게 쪼그라들게 돼요. 샘플러 소스 요 텍스처 샘플러를 적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다 타일링 할 거라면은 쉐어드 랩으로 공유를 해주는 게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여기에 이불을 좀 재활용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마스터 머티리얼 끊고 뒤로 다시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아크 탄젠트 2를 먼저 시각화를 해봅니다. 요 아크 탄젠트 말고요. 0과 1로 고정된 0과 1로 변형이 된 요 아크 탄젠트를 꺼내주면 되는데요. 자, 타일링 카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시저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의 밀도를 갖추고 있는 텍스처를 들고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일링 카운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적은 수로 하게 되겠죠. 얘는 절대적인 개수를 입력한다면은 얘는 상대적으로 비율만 조금 맞추는 감각으로만 타일링을 적게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일링을 아예 이제 따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빗줄기 자체가 이 월드 공간상 안에 올바르게 구형 패턴으로 매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요 카메라 벡터 월드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한 폴라 코디네이트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에다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 하나 더 복사해서 요 세로축 있죠? 지금 얘는 어떻게 보면은 앞방향과 옆방향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로축에 해당하는 방향을 만들어낸 거고요. 이거는 그냥 월드상의 세로좌표계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이 1의 범위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0에서 1의 범위값으로 갖도록 한번 변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append 벡터를 이용을 해서 얘가 이제 가로축이니까 x, 얘가 세로축이니까 y로 하면은 이제 요런 느낌의 극좌표계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보통 이펙터 분들이라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 그런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매핑이 되기 위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매핑이 되기 위한 방향이 이렇게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요 좌표를 요 UV에다가 넣고 일단 첫 번째 거 UV에다가 넣고 그대로 출력을 할게요. 그러면 마치 구체형 공간으로 매핑이 되는 듯한 착시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매핑이 되면서도 이렇게 옆으로 돌리니까 다 빗줄기 모양 같아 보이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런 느낌으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자, 어제 했듯이 어제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냐? 요 극점에서의 타일링 비율이 너무 늘어져서 원근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문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세로축 방향에다가 제곱을 통해 가지고 그런 위쪽에다가 타일링 가중치를 더 주는 방향으로 왜곡을 했었죠. 그래서 역시 파워 노드를 가져와서 0.1제곱을 한 값을 요 B에다가 넣어주기만 해도 극점의 비율이 좀 더 멀리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보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1제곱이면 원본이죠. 네, 다 늘어났죠. 0.1제곱 하니까 거리감이 훨씬 더 먼 느낌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이제 매핑하는 작업이 우선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텍스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떨어지는 방향은 세로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로축 방향 요쪽 있죠? 요 녀석 여기에다가 그냥 덧셈을 해주시면 돼요. 타임으로 덧셈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세로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이 더해지기 때문에 픽셀의 위치가 이동하게 되겠죠. 요거를 다시 어펜드에 요 Y 방향에다가 넣어주면은, 그리고 저장하면은 움직이게 되겠죠. 자,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워프 같네요. 이건 이것대로 마음에 드는 것 같겠지만 다음 기회에 워프를 만들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시간의 방향을 뒤집기 위해서 타임 값에다가 뭐 기존에 쓰던 파라미터 값을 복사해 와도 괜찮겠죠. 레인 스피드라고 하는 거 요 곱하기 그대로 복사를 해 와서 넣고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레인 스피드에 따라 가지고 이 텍스처가 움직이는 속도가 정해지게 되고요. 음수 방향으로 해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비가 오는 듯한 느낌이 요것만 해도 드는 것 같죠, 벌써. 자,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은 이제 거꾸로 흐르겠죠. 이렇게. 자, 잘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상대적인 비율을 이제 곱하기 타일링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가져갈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노드 구성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요 구성을 좀 복사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카메라 벡터 RG 아크 탄젠트 멀티플라이 애드까지 해서 폴라 코디네이트의 가로축을 이제 0과 1로 정규화된 가로축을 만드는 그 노드 구성을 복사에다가 위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어펜드 A, 그러니까 X 방향이죠.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고 카메라 벡터 B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노드가 똑같이 복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계산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요 값만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배제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옵션을 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플랫폼에 따라 가지고 고사양일 때에는 이런 이미지 베이스 스크린 스페이스 레인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저사양으로 바꿨을 때에는 이 풀 프로시저 베이스 스크린 스페이스 레인이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우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위에다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좀 선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선 정리를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좀 보기 좋은 상태가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위의 텍스처, 얘가 이제 원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경, 그리고 요 아래가 이제 근경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만든 이제
값을 가지고 이제 비율을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경 텍스처부터 꺼낼 건데, 아까 원경은 너무 짜잘해가지고 이 압축에 의해서 텍스처가 너무 많이 손실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B 채널에다가 넣었죠. 그래서 요 B를 꺼내서 저장만, G를 꺼내서 저장만 해도 이렇게 흰색의 이런 여러 가지 쌀아기들이 흘러내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상태로 요 어펜드 쪽 뒤에다가 이제 멀티플라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곱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다가는 파라미터를 좀 만들어 줄 겁니다. 컨스턴트 파라미터로 변환하고 파레인 뭐 타일링 x 그리고 파레인 타일링 y를 만들어서 디폴트는 1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역시 가로 세로 따로 타일링을 줘야 되니까 x, y 이제 벡터2 타입의 데이터로 캐스팅을 한 다음에 얘도 이제 좌표계니까 벡터2죠. 그래서 이게 벡터2 타입으로 만들어야만 x는 x끼리 곱, y는 y끼리 곱, 즉 따로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게 단일 벡터로 넣어버리면, 단일 스케일러 값으로 넣어버리면은 이제 플롯2 데이터, 벡터2 데이터랑 플롯 데이터를 곱하니까 양쪽에다 곱셈을 하게 되니까 비율이 유니폼하게 조정되니까 이게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신 다음에 UV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이거를 좀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X 타일링을 한 4쯤 해가지고 가로 개수를 늘려볼게요. 그리고 한 6. 얘는 원경이니까 엄청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전 20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Y도 해서 그 빗줄기가 원경이 있으니까 이 B가 길쭉한 느낌보다는 거리감이 먼 만큼 쌀아기처럼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요것도 한 6 정도로 해서 진짜 쌀아기 비가 내리는 느낌이 들도록 할 건데 한 10 더 해도 되겠네요. 15 한 15에 20 정도로 하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요 레인 스피드는 이제 새로 파라미터를 이제 이름을 변경하면은 밑에 있는 거는 레인 스피드 밑에 복사한 거 이건 그대로 유지되고 얘가 새로운 파라미터가 되는 거니까 이름 바꾼다고 해서 뭔가 밑에 거랑 꼬인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레인 스피드의 이름을 레인 스피드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속도를 거리감만큼 속도감도 조금 더 느려지겠죠. 그래서 한 마이너스 0.2 정도로 해가지고 해볼게요. 조금 더 느려도 될 것 같네요. 마이너스 0.15 하면은 네, 속도가 좀 더디게 떨어지는 만큼 뭔가 거리감이 조금 더 느껴지겠죠. 이제 블렌딩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 원경, 중경, 근경을 블렌딩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더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첫 번째 텍스처의 그런 스피드와 비율을 좀 잡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요 구성은 이제 미드랑 이제 니어 값을 복사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해야 되는 파트는 이쪽이고요. 조금 더 재활용을 하기 쉽도록 만들죠. 자, 그래서 먼저 좌표계를 우선 만들어서 패킹을 해두고요. 그리고 이 좌표계에다가 이제 어떤 시간이라는 값을 더할 때 통째로 더하면은 이제 대각선으로 흘러가 버리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펜드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로로만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위에는 0이라는 값을 넣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막아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랑 계산 시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결과값은 똑같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다루기 쉬운 형태로 좀 관리를 해주는 거죠. 자, 요렇게가 이제 기본적인 폴라 코디네이트가 되는 거고요. 폴라 코디네이트 베이직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바꿔보죠. 네, 베이직 폴라 코디네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 뒤에서 그런 곱하기 더하기만 이용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그런 시간과 타일링 비율을 조정하는 구성만 요 뒤에서 복붙해서 쓰면은 훨씬 더 노드가 보기 좋고 간결해지겠죠. 요 중간 값에다가
요 밑에서 시간값을 계산하고 뒤에다가 이제 또 타일링을 하면은 여기부터 복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노드가 조금 더 지저분해질 뿐더러 중간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제 앞에서 먼저 폴라 코디네이트를 선 계산하고 뒤에서 시간값과 타일링을 계산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덧셈도 한번 다시 넣어주면은 이것만 복사하면은 얘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미드 레인, 레인, 스피드, 여기도 미드 레인, 타일링 X, 미드 레인, 타일링 Y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요 UV에다가 넣고 이번에는 요 중경을 살펴볼 건데 중경은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중경은 조금 더 빨리 내려도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 마이너스 0.2 정도로 해서 조금 더 빨리 마이너스 0.25 조금 더 빠르게 내리게 하고요. 그리고 타일링의 개수도 원거리가 지금 밀도가 굉장히 높죠. 원거리를 출력했을 때가 이 정도의 밀도니까 중거리는 조금 더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드레인 타일링 X 가로축의 개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 개수죠. 얘가 15개쯤으로 낮춰보고요. 네, 더 낮춰도 될 것 같네요. 한 12. 오케이, 네, 12개 정도로 좀 낮춰봤고요. 그 다음에 뭐 Y 비율은 뭐 이 상태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좀 유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각 연결을 해서 좀 속도 비율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각각으로 비교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덧셈을 해버리죠. 그래서 요 원경과 중경을 더해서 임시브 컬러로 출력을 하면은 이제 두 개의 빗줄기가 다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원경은 좀 멀어서 덜 보여야 되니까 멀티플라이를 이용을 해서 강도 값을 조금만 더 낮출게. 한 0.7쯤으로 낮춰서 덜 보이게. 자, 덜 보이게 만들어. 좀 더 덜 보이게. 0.3 그냥 확 덜 보이게 해보죠. 오케이, 거의 등속이네요. 근데 중경은 조금 더 빨라도 될 것 같고요. 한 마이너스 0.3으로 조금 더 빠르게 하고요. 대신에 원경을 더 느리게 할게요. 원경을 0.07쯤으로 더 느리게 하면은, 네, 여기 보면은 되게 사이사이에 조금씩 더디게 느리는 애가 있긴 있거든요. 이 가로 타일링도 조금만 더 늘리죠. 오케이. 아니면 역전을 해볼까? 역전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1 다시 1로 원복. 네, 이렇게 느리게 내리는 저 원거리의 친구랑 근거리에서 빠르게 내리는 이 두 개의 친구가 이제 섞이면서 그 뎁스가 느껴지는 거죠. 이제 0.5로 조금 어둡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러니까 느리게 원거리에서 내리는 듯하면서도 거리감이 있어서 덜 보이는 이제 빗줄기와 근거리에서 빠르게, 중거리에서 빠르게 내리는 친구가 하나가 더 생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구성을 한 번 더 복사해서 폴라 코디네이트를 요 덧셈의 위치, 시간을 덧셈하고 타일링 비율을 곱하는 쪽으로 다시 넣고 UV로 이번엔 근경으로 출력합니다. 자, 근경은 B에 있죠. 요걸 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제 근경용이 내릴 텐데, 제가 근경용을 이렇게 짜부라뜨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얘는 이제 이름 먼저 바꿔야죠. 근경이니까 니어 레인, 니어 레인 타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얘는 속도를 좀 많이 느리게 할게요. 한 마이너스 0.05 하면 되게 느리게 내리죠. 뭐 눈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얘는 처음부터 그 텍스처의 길이 그 자체를 길게 만들어서 가져와 버리면은 이제 그 파티클끼리의 그 간격이 너무 붙어 보이니까 이 기다란 줄기가 화면 전체를 꽉 메워버리는 느낌이 들어버릴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바로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근경용
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 세로축 타일링 비율이 여기서 요거군요. 요거에서 요거. 자, 여기서 만약에 타일링을 하지 않고 근경이라 그래서 진짜 이렇게 길게 내리는 요런 스트릭 형태로 만약에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무슨 커튼처럼 다 메꿔져 있는, 거의 간극의 틈도 없이 숨막힐 정도로 꽉 메꿔져 버렸죠. 그러면은 시야를 굉장히 많이 가려버리는 느낌이 되어버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이유는 뭐냐? 이 두께가 있는 만큼 각자의 비율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세로 두께가. 그래서 이 녀석의 타일링을 만약에 이렇게 늘려버린다. 그러면은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비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잡아 늘렸을 때, 이렇게 잡아 늘렸을 때 이렇게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요런 기다란 스트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세로축을 짜부러뜨리는데 랜덤하게 짜부러뜨린 이유가 저런 그런 시각적 시간 타이밍 값을 어긋나게 하면서도 타일링의 비율을 대폭 줄였을 때 기다란 스트릭이면서도 이제 텀을 두고서 떨어지는 듯한 빗줄기처럼 표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온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비율을 많이 줄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세로도 좀 4 정도를 줄여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로 폭을 확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한 0.2쯤으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되게 기다란 비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것도 간헐적으로. 자, 여기서 얘는 좀 그거 하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기다란 비가 간헐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요거 타일링을 좀 주죠. 아까처럼 15. 그럼 조금은 더 랜덤한 느낌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한 6쯤으로. 시간이 너무 느리네요. 한 2, 0.2. 5. 이제 조금 빨리 떨어져요. 네, 그죠. 이렇게 8 확확 떨어지는 느낌. 간헐적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기다란 스트릭의 빗줄기가 굉장히 간헐적으로 렌즈 앞에서 어쩌다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타일링의 비율을 이용한 뭔가 맥놀이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선 정리를 한번 하고요. 한 번 더 선 정리를 하고 잡아 늘리고. 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빗줄기 3개가 완성이 됐고요. 요 3개를 이제 다 덧셈을 해주면, 이 RGB를 다 3개를 덧셈을 하고 출력을 하면은 드디어 이렇게 이미지 베이스 그런 레인이 완성이 됩니다. 후두두둑 하고 떨어지고 있죠. 저 거리별 거리감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파티클들의 그런 형태, 사이즈, 길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명도, 그런 게 다 다른 형태로 이렇게 제작이 완료가 된 거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기존처럼 여기다가 구성을 하는 건데, 어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어펙터 마스크, 요 위쪽을 바라보는 마스크를 기준으로 이제 그 천구 쪽 극점이랑 땅 아래쪽 극점을 막아내는 그런 작업 마스킹을 했죠. 자, 이 어펙터 마스크의 여기 이제 요 구성을 뭐 한 번도 복사는 하긴 할 건데,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 좀 연결을 해두고요. 그리고 요 뒤에서 어펙터 마스크를 얘는 여기서 바로 이걸 했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선 이제 네임드 리라우트 노드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그래서 어펙터 마스크 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이쪽 구성이랑 이쪽 구성을 두고서 그런 퀄리티 스위치라는 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게임 옵션에 따라가지고 얘나 얘로 전환하게 할 건데, 그때 그 네임드 리라우트의 이름 때문에 괜히 꼬이거나 충돌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어펙터 마스크 이번엔 2로 해서 위아래
빗줄기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가져와서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올바르게 출력이 되는지. 위, 아래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 값을 앞으로 가지고 와서 멀티플라이, 곱하기를 이용해서 위 아래를 검은색으로 틀어 막아주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천구가 막히고 이제 저 땅 끝이 막히고 이렇게 구성이 완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뭔가 더 처리는 할 겁니다. 여기에서. 자, 이렇게 아래가 막히는 것도 잘 됐고 위에가 이제 막힌 것도 잘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색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요 그 두꺼운 빗줄기 있죠? 그 되게 근경에서 떨어지는 거. 근데 이게 그 위를 올려다 봤었을 때라면은 약간 그냥 카메라를 스쳐서 옆으로 떨어지면 그만일 것 같은데, 너무 두꺼운 애가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니까 그런 약간 어색함이 좀 있죠. 가운데 기준으로는 어색하지 않은데 위를 기준으로 너무 어색하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이제 바라보는 이제 그 방향 값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 여태까지 그런 천구를 만드는 효과는. 자, 이번에는 조금 이 대동소이, 그러니까 이름은 대동소이한데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다른 기능을 하나 꺼낼 겁니다. 자, 카메라 요 디렉션 벡터라고 하는 걸 꺼낼 건데요. 자, 요 녀석을 꺼내서 이미시브 컬러를 출력을 하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 자, 뭔가 오묘하죠? 되게 재밌는 거는 얘도 따지고 보면은 디렉션 벡터고요. 얘도 따지면 디렉션 벡터인데 이 두 개는 결과값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요 카메라 벡터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카메라가 바라보는 그런 X, Y, Z에 대한 그런 공간에 대한 방향을 출력을 한다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죠? 얘는 방향을 어떻게 보면 출력하는 느낌이라면 얘는 좀 어딜 바라보는 각도를 출력한다 같은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이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쪽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그런 로테이션 값을 출력하는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가 몇 도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는 정보가 컬러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카메라 디렉션 벡터를 이용하면 어떤 걸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위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제 정면을 내가 보는 중이야 라는, 정면 각도를 보는 중이야 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올리면은 나는 위쪽 각도를 바라보는 중이야, 위쪽 각도로 되어 있어 라고 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 근경 있죠. 그 두꺼운 게 위에서 떨어지니까 너무 어색했죠. 위를 바라보는 순간 검은색으로 틀어막아 버리고 정면으로 봤었을 때 흰색으로 보이게만 만들 수 있다면 요 카메라 디렉션 벡터를, 그러면은 이제 요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즉 얘는 각도죠. 그리고 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떤 각도에 대한 값을 기준으로 마스킹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 정면을 봤었을 때 검은색이 돼요.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더니 흰색이 됐어요. 위를 바라보니까 1이 되었고요. 정면을 바라보니까 0이 되었어요. 아래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어떻게 할 거냐? 자, 요 뒤에다가 앱솔루트를 이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절대값이죠. 음수를 다 양수로 바꾸고 양수는 그대로 내비두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면은 검은색인데 위아래 바라볼 때마다 흰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흰색, 정면, 흰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가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위쪽 데이터의 각도만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카메라 디렉션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위아래 마스크를 만들었다면 이거를 1-를 이용을 해서 반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면일 때 흰색이 나오고 위랑 아래를 볼 때는 검은색이 나오니까 그 근경용 빗줄기를 마스킹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 근경용 저 빗줄기랑 곱하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덧셈, 나머지 빗줄기와의 덧셈으로 다시 보내버린 다음에 이미시브 컬러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정면인 때는 굵은 빗줄기가 나오지만 위로 올려봤다 봤었을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스킹이 됩니다. 아래로 봤을 때도 이제 얇은 빗줄기만 나오는 거고요. 이제 정면일 때는 굵은 게 나오다가 이제 위로 봤었을 때는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마스킹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상태가 됐죠. 자, 요것들을 이렇게 다시 가져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녀석 신뎁스 마스크, 즉 거리에 따른 마스킹을 우리가 어제 한번 했었죠. 그래서 요 거리에 따른 마스킹 작업을 위해서 신뎁스 정보에 0.001을 곱해서 이제 거리 값을 조금 더 좁히는 거죠. 거리 값을 조금 더 좁힌 요 상태를 만들어서 멀티플라이 곱하기를 이용을 해서 원거리는 보이고 근거리나 벽에 빼짝 붙었을 때는 빗줄기가 보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제 또 이제 여기 포스트 프로세스 인풋이랑 합성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합성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런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죠. 어떤 과정이냐? 퀄리티 스위치에 의해 가지고 요걸로 바뀌느냐 요걸로 바뀌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머터리얼 퀄리티, 그냥 퀄리티 스위치라고 해볼게요. 퀄리티, 여기네, 퀄리티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디폴트 값으로 그냥 내보낼 거라면은 뭐 최고 품질을 요한다면은 디폴트를 그냥 이렇게 내보내면 되고요. 이미지 베이스드 스크린 스페이스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디엄 퀄리티부터는 이제 요게 요 그 프로시저 방식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이랑 에픽일 때, 최고 품질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로우일 때도 요게 나오도록, 아니면 로우일 때 안 나오도록 막으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로우랑 미디엄일 때는 풀 프로시저 방식이 나오고, 이제 하이랑 에픽이랑 디폴트일 때는 이제 요 이미지 베이스 방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요 퀄리티 스위치를 이제 요 드롭플렛이랑 최종적으로 블렌딩을 하는 구조를 취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픽 옵션에 따라 가지고 이 B의 품질이 결정이 되는 그런 노드 구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줄이고 이 상태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저장하고 보면은 이렇게 B가 내리고 있죠. 이미지 상태로. 이미지 베이스 버전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모양의 B가 후다다다다다닥 내리는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고, 어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런 뎁스 마스킹을 이용을 해가지고 B가 적당히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위에 캐릭터 위에 빗줄기가 튀는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미지 베이스로 많이 바뀌었죠.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도 보이고 중경 원경이 만들어져 있고. 자, 근데 빗줄기가 아직까지 이제 너무 밝은 느낌도 있으니까 어제도 그래서 요 최종 빗줄기다가 0.15 정도로 곱해서 어둡게 했었어요. 그래서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그냥 0.15 정도 곱해서 다시 디폴트 하이 그리고 에픽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옵션을 좀 바꿔줄, 이제 각 옵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밝기를 줄여주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흘러내리는 속도가 근경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 이 기다란 게 너무 느리게 떨어지니까 어색하다. 그러면 니어 레인 스피드를 뭐 한 1.5 정도 해서 후다다다다닥 떨어지는 느낌처럼 만들거나, 또는 근경이 조금 더 흐렸으면 좋겠다 하면은 요 근경 값에다가 멀티플라이를 해서 뭐 0.7 정도 조금만 더 덜 보이도록, 0.5? 0.3 0.3 정도 좋네요. 뭔가 희끗한 게, 굵은 희끗한 뭔가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중경도 속도가 조금 더 빨라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0.4 정도. 오케이. 그리고 이제 원경은
아까 0.5로 해서 너무 어두워졌으니까 0.7 정도로 해서 좀 보이도록 조금 더 보이네요. 아니면 0.8 원경까진 그래도 좀 보여야 되고 오케이 원경이 좀 보이긴 하네요 드디어. 이게 이제 날이 좀 밝은 날씨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더 안 보이는 것도 있긴 해요. 자 일단 뒤쪽에서 다시 한 1.0.0.2 0.2쯤으로 조금만 더 밝게 해볼게요. 오케이 0.2쯤으로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경 쪽을 조금만 더 타일링 할게요. 한 20 가로를 조금 더 타일링을 해주고 오케이 이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이러면은 이제 이미지 베이스 그런 빗줄기로 우리가 이제 교체하는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빗줄기의 퀄리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요 세팅 엔진 퀄리티 세팅에 가서 이제 중간으로 하면은 이렇게 프로시저 레인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일단 높음으로 두고 여기서 뭘로 바꾸냐면은 여기 있는 요 이펙트 쪽 요거를 바꾸면 돼요. 요 이펙트가 뭐 이름은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 나이아가라 같은 뭐 그런 쪽 이펙트라기보다는 그 머트리얼 쪽 쉐이더의 품질이 이펙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간으로 바뀌면은 이제 그런 풀 프로시저 방식의 비효과가 내리는 거고 높음으로 바꾸면은 이제 이미지 베이스드로 조금 더 고품질로 올라가는 버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플레이를 눌러서 이렇게 비가 스스스 내리고 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너무 날씨가 밝아서 좀 흐린 날씨로 한번 비 오는 거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에는 비 오는 날씨를 만들어야 되니까 강도를 한 1500쯤으로 해서 구름이 잔뜩 낀 날씨라고 이제 좀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색온도는 최대값으로 올려가지고 좀 푸르스름한 느낌. 그리고 이제 회전은 아이고 여기서 이제 딱 아이고 잠깐만 이거 빛 방향이 어디야? 아 이렇게군요. 거의 수직에 좀 많이 가까운 느낌처럼 이제 빛을 세워두되 여기서 소스 각도를 올려가지고 구름이 끼었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이 소스 각도를 많이 올리면 돼. 한 20 정도로 올릴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만 해도 약간 구름이 껴서 약간 그림자가 흩어지고 빛의 방향성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해진 이런 느낌의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름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스페큘러 스케일을 이제 빵으로 만들어 가지고 스페큘러 스케일을 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하이라이트 포인트를 좀 없애도 되고 아니면 뭐 조금 남겨도 되고 이거는 구름의 양에 따라 가지고 좀 제어가 된다고 가정하고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포인트를. 그 다음에 볼루메트릭 클라우드 쪽에 있는 머트리얼에 들어가서 요 머트리얼을 보시면은 여기 여기에 요거는 제가 전에 그 파라미터 값을 한번 수정을 했었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엔진에서 날씨 작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파라미터 컬렉션 쪽에서 제가 미리 바꿔버려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스톰 쪽 파라미터에 요 스톰 클라우드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저 값을 올리면은 구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파라미터 컬렉션 기존에 작업하던 거 기준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스톰 클라우드라는 파라미터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파라미터 컬렉션 들어가다가 여기다 해서 레인 인텐시티 1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스톰 클라우드 값을 올리면 이렇게 구름이 져요. 이렇게 구름이 진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우중충해져야 되니까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쪽에 들어가셔서 요 익스포저 값을 지금 이제 요 장면의 밝기 값을 세팅해야 되는데 HDR을 켰었을 때 요 가운데 있는 루미넌스 미터가 좀 밝은 쪽을 기준으로 찍어 볼게요. 근데 여기가 이제 11 EV쯤 되었을 때 흰색으로 보인다라는 거를 의미하는데 지금 민 익스포저가 9다 보니까 11보다 아래니까 밝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 11을 초과하는 값이 돼야 장면이 어두워지면서 더 우중충한 느낌이 되겠죠. 요게 11 EV가 돼야 정확한 흰색으로 보이는 거고 지금은 오버 익스포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 12쯤으로 해서 어둡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더 익스포저가 되면서 좀 전반적으로 우중충한 뭔가가 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뭐 너무 우중충하다 싶으면은 뭐 11.5 아까 이제 11에서 여기가 흰색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아니면 뭐 11.2쯤으로 해가지고 좀 우중충함을 살짝 죽여주면 되고요. 요 그냥 11로 해볼게요. 11 10.5 조금만 더 밝아져라. 이렇게. 자, 이렇게 좀 만들어 본 다음에 자, 요 아래에서 뭐 컬러 그레이딩에서 글로벌에서 채도를 뭐 한 0.8쯤으로 좀 빼주면 자, 약간 이제 비 오는 그런 우중충한 날씨처럼 바뀌게 되면서 빗줄기가 훨씬 더 잘 보이는 상태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플레이 모드 들어가면은 이렇게 자, 아까 이제 스페큘러 스케일을 좀 줄였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사이즈가 좀 줄어드는 상태예요. 만약에 여기서 F8 버튼 눌러서 탈출을 하고 여기서 디렉션 라이트 들어가서 스페큘러 스케일을 아예 없애버리면은 하이라이트 그 자체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구름 낀 날씨니까 스페큘러 스케일이 1이면은 구름도 안 보이는데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0.5로 낮춘 건데 여기서 뭐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죠. 이렇게 조금 더 낮춰서 더 은은한 느낌이 들도록 하면은 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비주얼을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탈출을 했으면은 다시 F8 버튼 다시 눌러서 돌아와서 플레이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가 오는 우중충한 날씨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제 거는 루멘이 이렇게 퍼지는 이유가 INI 파일에서 루멘의 그 높음 세팅을 기준으로 한 루멘 값을 훨씬 더 권장보다 낮게 세팅해서 돌리다 보니까 이 파이널 게더링 쪽 샘플링 개수가 제 건 되게 낮아서 노이즈가 많이 지는 건데 여러분들은 저 정도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만 하면은 네,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레인을 이미지 기반으로 교체하는 작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자, 이제 프레임을 키고 그 다음에 T.max fps 해서 이제 360 좀 프레임 리미트를 풀어버렸을 때 지금 120 프레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은 있네요. 네, 120 프레임 정도. 자, 이제 날씨가 어두울 때 보통 비가 오니까 이게 날씨 밝을 때 기준으로 선명하게 했다가 너무 쨍해서 좀 많이 죽인 느낌인 건데 어두운 기준으로 하니까 또 너무 어두운 느낌도 있죠. 그래서 다시 그 조금 더 밝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빗줄기를 조금만 더 밝게 해봅시다. 35? 0.35 정도로. 네. 이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 근경만 조금 더 어둡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경을 0.15 정도로 더 낮춰서 어둡게 하고 저장. 오케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비가 와다다다다닥 튀는 효과도 추가가 되는데 이제 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렇게 튀는 효과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올려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빗줄기만 확 하고 쏟아지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이미지 베이스로 바뀌었죠. 원경에서도 보고가 내리고 근거리에서도 내리고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 베이스로 교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원래 오늘 계획했던 거는 요 실내 쪽에 대한 그런 스텐실 버퍼를 이용한 그런 비마스킹 과정도 한번 해볼까는 했었다가 그거는 이제 내일은 블루프린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이제 젤다 영상에서 왔었듯이 이 캐릭터 무브먼트에 따라 가지고 비가 쏠리는 효과도 덩달아 만들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뭐 사전에 원래 날씨 효과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느낌이 나오느냐, 대신 이제 기존에 만든 건 성능 때문에 일부러 이미지 베이스드가 아니라 프로시저 베이스드로 만들었었는데, 자, 여기 이제 날씨 효과가 저는 이미 만들어 둔 게 있는데 평소에 쓰던 걸, 아이고, 요거 제가 조금 깨먹었네요. 깨먹어서 다시 고쳐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팅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F키를 누르면 비가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이런 기능을 다음번에 추가할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마우스 흔드는 거에 따라서, 마우스 기울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빗줄기가 꺾이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앞으로 움직일 때 살짝 앞으로 쏠리고, 뒤로 했었을 때 뒤에서 앞으로 비가 오는 것 같고, 옆으로 달리면 꺾이고요. 또 옆으로 달리면 꺾이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 그 기울이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비가 이렇게 쏠리는, 딱 젤다 야숨 스타일의 그런 비 스타일로 나오도록 바꿀 건데, 요 과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블루프린트에서 그런 캐릭터가 달리는 그 포워드 벡터, 이 카메라 기준으로 한 요 포워드 벡터 값을 받아와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키보드에 요 인풋을 기준으로 요 빗줄기 방향이 꺾일 수 있도록 좀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돼요.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이렇게 하면 속도감이 있다가 반대 이제 비를 등지고 달리면 이렇게 느린 느낌도 들다가, 또 앞으로 달릴 때 이렇게 앞에서 확 쏟아지는 느낌도 들다가. 그래서 이제 내일 한번 해볼 작업은 요런 작업이고요. 그 다음으로 할 작업이 요거예요. 그 스텐실 버퍼 마스킹을 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빛이 이렇게 안 새도록, 비가 내부에 새고 있진 않죠. 네, 이런 식으로 비가 새어들지 않게끔 막아주는 이런 걸 할 거예요. 제가 요 화면에 유리창 흘러내리는 효과에는 뭐 그런 걸 아직은 추가를 안 해둔 건데, 이 빗줄기에 한해서는 요 스텐실로 지정된 영역에 들어갔었을 때는 막히도록 했는데, 제가 바닥에다가 스텐실을 안 해놨네요, 보니까. 근데 벽에서는 또렷하게 막히고 있죠. 그래서 내일은 이런 스텐실 작업이랑 캐릭터 무브먼트에 맞춰가지고 저런 비가 쏠리는 효과들까지 추가를 해서 이제 그런 젤다풍 그 비 이펙트 만드는 거를 이제 마무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시 기존 씬으로 돌아와서, 네, 이렇게 이미지 베이스로 바꿈에 따라서 그런 비의 모양들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장면에 보이는 그런 비의 개수나 그런 뎁스, 그리고 거리감에 따른 느낌도 한번 다 잡아봤는데요. 오늘 이제 조금 어려우시리라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 쉐이더 쪽보다는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가 연무제를 안 만들었군요. 연무제도 그럼 내일 같이 한번 포함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무제 만드는 걸 제가 까먹었는데, 그래서 안개까지 내리는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더 앞에 이제 안개 같은 게 시야를 가리는 것 같은 연출도 해서 좀 더 그런 날씨의 무드를 한번 더 잡아가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블루프린트로 비의 방향도 제어하고, 그런 걸 통해서 딱 젤다 같은 느낌으로,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비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한번 우리가 잘 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도 이렇게 강의 잘 따라와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